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2호 제6면 기사입니다. 군포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4월 19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대휘 군포시장과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세항,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선언 낭독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장애인과 유공자 31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대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항 군포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한대휘 시장 등 평소 장애인 복지를 위해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포용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장애인들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지체장애인 5,146명, 청각장애인 1,943명, 뇌병변장애인 1,089명, 시각장애인 1,109명 등 모두 11,597명에 이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사회복지과 지역번호 031-390-03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공식 가저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등 통합적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부곡동 1110의 2번지 1원 2023년 12월 준공 2024년 초 개관 예정. 경로식당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통합적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군포시는 4월 21일 오전 부곡동 1110의 2번지 일대에서 한대휘 시장과 이하경 지역구 국회의원,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군포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면적 1168.7, 연면적 4534.74으로 지하 2층 물결표 쌓인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2020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우수상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과 국비 8억 원, 시비 129억 원 등 총 177억 원이며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친 후 내부 정비 등을 거쳐 2024년 초 개관할 계획이다.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경로식당, 목욕장,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헬스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그동안 복지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부곡 송정지구의 맞춤형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복지정책과 지역번호 031-390-02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취업준비 청년들의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군포시는 구직 청년들의 취업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091 기준으로 군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물결표 쌓인 39세 미취업 청년이며 올해 어학시험 1회 및 자격시험 2회 등 1인당 최대 3회에 걸쳐 총 20만 원 안에서 응시료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토익, 탭스 등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시험, 18종, 과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국가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시험,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 apply.잡아버.net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결제 영수증과 성적표 등 실제 응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청소년 청년정책과 지역번호 031-390-07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김포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회장 김동준 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0일 김포농협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1981년 4월 21일 장애인의 날로 처음 제정해 올해로 42회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기여한 장애인 복지 유공자 19명의 시상, 꾸러미 물품 전달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허승범 부시장, 신명순 시의회의장,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축하했다. 김동준 김포시 장애인단체 연합회장은 내년에는 코로나19 종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김포시 인구 50만 대도시 시대를 맞이하여 선도적으로 장애인 전담 부서를 신설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공호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승범 부시장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유무형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김포시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장애인들에는 꾸러미 물품, 식품 및 방역물품 등 600개를 준비해 배분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식 개선 주간 진행.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금곡동 리멤버 1910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영화제와 장애인 가족 지원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인권영화제에는 금곡동 생활개선회, 장애인 활동 지원사, 맞춤형 도우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남양주시 이문정 장애인 복지과장,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 손정선 센터장 등도 내빈으로 참석해 영화제 개최를 축하했다. 인권영화제에서는 청각 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반짝이는 박수 소리, 감독 이길보라, 2015가 상영됐으며 영화 상영을 비롯해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각 나누기, 퀴즈, 소감 부스 등이 운영됐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영화제에 이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길재경 관장과 남양주시 이문정 장애인복지과장, 구리남양주교육청 이경선 장학사, 남양주남부경찰서 손미현 여성청소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지 체계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 주요 사례 의뢰 내용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여성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장애인 가족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순차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영화제에 관객으로 참석한 정모세 군은 영화를 보며 청각 장애인의 삶도 우리의 삶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이 청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늘 자신들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농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9일에는 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마트, 남양주점 다산점 별내점 진접점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나들이 우렁이 에브리데이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 85세 김풍자 할머니의 생애 첫 전시회 개최.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 센터장 손정선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금곡동 역사체험관 리멤버 1910에서 김풍자 할머니의 생애 최초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가 김풍자 할머니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집에서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려왔다. 김풍자 할머니는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고 한쪽 눈이 안 보이지만 눈이 더 안 보이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행복하고 이러한 이유로 수어도 배우고 있다. 라고 밝혔다. 특히 전시회 첫날인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장애인의 날로 김풍자 할머니의 그림 전시회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기울이는 관심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풍자 할머니는 그림은 잘 모르고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지만 집에서 자녀들이 사다 준 사절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일기를 쓰고 있다라며 먹고 사느라 바빴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준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 전시회를 하도록 도와준 자녀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